회의 속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국들도 그렇고 좀 예산 삭감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불필요한 사업들을 빨리 정리해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이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본 예산 때 제대로 사업 예측을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측을 잘했으면 이 삭감된 예산들을 올해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도 예산, 본 예산 다룰 때는 좀 그 사업 예측을 잘하셔서 뭐 불용액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거는 예산 추경 예산의 취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본 예산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그런 사업이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또 지금 이제 올해 안에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경 예산을 앞으로 좀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추진 해서 지금 국외 업무고 외빈 초청여비로 해서 좀 추경에 6,810만 원이 지금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교육 국제학교죠, 쉽게 말하면 좀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이순희 학교하고 협상 중인데요. 5월 달에 이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좀 늦어지고 있어서 이 추경의 국외 출장여비 그리고 그 관계자 초청여비를 세워서 활발하게 좀 협의를 해 나가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그 평택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이 국제학교는 그 입학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까? 그 한국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총 정원의 30%에서 최대 50%까지는 제한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특별법으로 완전 저희가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본 언론들을 보면 그 외국에서 3년 거주해야만이 이제 입학 자격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평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학교라고 해서요. 그거는 큰 제한 없이 이렇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학교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특별한 그 제한 없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죠. 외국 거주 3년이라는 그 자격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지금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입학 자격에는 별 무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여비가 지금 6,81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출장이 지금 하반기 9월 이후로부터 이제 12월까지 지금 여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동안 5월에 저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한 이후에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됐고요. 이제 마무리 협의를 위해서 지금 10월 달에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거는 이사장 그리고 총교장을 포함해서 8분이 지금 평택시를 방문하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세부적인 그 협상 내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출장을 한 2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LH하고는 어떻게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그 건축비에 대해서는 1,000억을 아파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마련하는 걸로 했고, 이제 토지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몇 퍼센트로 받을 거냐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조속히 협상을 해서 좀 이 문제가 좀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0쪽을 한번 보죠. 지금 그 중대규모 수소 생산 시설 구축 사업비로서 3위 추경에 한 15억이 삭감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그 산업통상부 자원부 중대규모 수소 생산 시설 공모 사업의 2021년 7월 29일에 공모 사업에 선정된 그 사업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뒷부분에 그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삭감이에요. 네.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이 사업은 이제 산업부 공모 사업에 저희 평택시와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같이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국비와 이제 가스공사 예산은 한 절반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 발주는 이루어진 상태고요. 다만 이제 그 주관에서 추진하는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이제 가스비 인상 뭐 이런 문제로 좀 경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요 마련을 한 후에 이제 이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라는 좀 방침이 있어서 수요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여기다 오래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삭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2월을 여기까지는 그 관행상 보면 2월을 많이 했는데 지금 삭감 처리한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만큼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사업 예측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고요. 주민들 뭐 반발도 분명히 있었던 부분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 반발 속에 그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 설득도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한다는 부분도 한번 집행부는 다시 한번 숙고를 해서 생각을 하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3쪽 그 국내외 투자 유치 설명이 그 비용으로 3위 추경에 5,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 확보액이 지금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사업 진행률이 0%예요. 이게 지금 기 확보된 4천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액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말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기 확보됐던 4천만 원에 대한 거고요. 8월 1일 기준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8월 30에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지금 집행이 2,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지금 그 추경을 언제 올렸어요? 요 확보액은 기존의 본 예산이고요. 아니 그건 아는데요. 예. 왜 기준을 8월 1일로 잡았습니까? 이 제출 기일이 8월 1일 기준이어서 여기 지금 그 예, 뒤에 예. 내역들을 14쪽을 보니까 다 출장이에요. 그렇죠? 참여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만 지금 예, 3번 예. 참여 계획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뭐 10월 18일서부터 예. 그다음에 24일부터 또 25일부터 진행되는 게 있고 11월 8일 정도 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본래 그 박람회 앞부분 예산들이 출장으로 잡혔던 부분입니까? 워낙은 참여가 가능할 경우 참여하려고 했던 건데 하반기에 저희가 컨퍼런스하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반기로 좀 내용을 그 예산 집행을 미뤄뒀던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지금 바로 뒷장에 보시면 한마음 페스티벌을 이제 삭감하는 예산으로 하면서 직접 그거랑 어차피 나오신 예, 예. 거니까 제가 병행해서 예,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음 페스티벌도 그렇고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일부 또 의원님들이 지적사항도 많았었습니다. 헬라면 제대로 해라. 그 뭐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별 효과가 없는 평택 지역에서느냐 아니면 뭐 호텔에서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 이 그 한마음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참여가 될 것이냐라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삭감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예견이 됐던 그런 그 행사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가 저희는 뭐 졸속행정을 했다라고는 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이게 준비를 미리 다 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했다면 이런 그 삭감되는 일들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들이 없었을 텐데 뭐 집행부의 생각만 가지고 사전에 어떤 그 단체들하고의 기업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좀 잘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페이지 그 24쪽 점 한번 봐보죠. 방범 CCTV 통합 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비를 보면 거기 26쪽에 설명서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뭐 통신요금 분야에서 삭감을 하고 라이선스 구입 쪽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뭐 통계목 변경을 했는데 이게 사업 처음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게 지능형 카메라 도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을 아예 확보를 안 하고 있다가 왜 이거를 지금 통계목 변경을 이렇게 시키는 이게 겁니까? 통신요금이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시에서 직접 하는 직격 통신요금이 있고 KT에서 운영하는 간접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통신요금이나 간접 통신요금에 고장이 나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10% 정도 증액을 해서 설치를 그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비용이 요번에는 고장이 잦지 않아서 그 비용이 많이 남은 거 가지고 요번에 구입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사업이 남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다 보면 반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그 예산을 남는 거를 다른 쪽에다가 쓴다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본래는 그쪽 사업이 예상이 안 됐던 거든지 쓸 계획이 없었으니까 안 올라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남았다 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능형 카메라 도입에 따른 라이선스 구입비가 올라왔다면 올라오고 뭐 통신요금에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뭐 통신요금이 남는 부분을 갖다가 뭐 라이선스 구입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돌려 쓰는 것 같은 경우 이해가 가지만 지능형 카메라 도입에 따른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다가 통신요금이 남으니까 그걸 가서 이렇게 통계목 변경으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 예측을 못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중간에 어떤 사정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 라이선스 요번에 라이선스 구입하는 거는요. 당초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 아닌 기계식에서 인공지능으로 바꾸면서 올해 인공지능을 개소를 카메라를 한 70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화소소 200만 화소에서 기계식에서 작년부터 구입한 게 이제 인공지능에 800만 화소를 구입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올해 700만 화소를 700개를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저희들이 그 하면서
거기에 그 직원들이 그 상주를 하면서 그 카메라를 관찰을 해요. 근데 관찰을 하는데 1인당 관찰 개수가 한 1,6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인원이 많지 않고, 근데 저희들이 CCTV가 한 8,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그 라이센스라는 게 뭐냐면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뭐 폭행이나 이런 게 나면 바로 그 카메라에 띄워주는 그게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닥이 요번에 아니 인정했다는 저는 이 말씀을 예산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필요한 거였으면 애초에 사업비에 담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30쪽에 한번 좀 봐보죠. 철도 유효부지 활용 사업.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활용 사업 연구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부에서요. 예, 이제 지침상에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철도 유부지에 대한 별다른 지침이 없었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지침이 바뀌고 해서 저희도 저희 관내에 있는 철도 유부지들이 상당히 많은 걸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일제 조사를 통해서 저희 필요한 유부지에 대해서 뭐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뭐 주차장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공모를 좀 가려고 그 현황을 좀 파악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요 용역이 지금 시점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예, 거예요. 최근에 좀 국토부 지침이 바뀐 겁니다. 바뀐 그래서, 겁니까? 예, 그래서 거의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송산에서 화성 거쳐서 안중역으로 해서 지금 그 홍성까지 가는 노선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본래 그 저기 기차 인전 뭐 그런 개념에서 지금 전철화 쪽으로 뭐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서해선에 대한 건 현재 전철화 쪽은 아직 검토된 건 없고요. 전철화는 포승 평택선만 현재 전철화로 현재 검토돼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 얘기들이 일부가 들리길래 제가 좀 확인 좀 하느라고 지금 질의를 예,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아닌 거죠? 예,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습니다. 아닌 거죠? 그건 예, 아니고 예. 평택에서 지금 지금 저기 평택항까지 오는 그 노선을 말하는 거죠? 예, 포평선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저쪽에 그 어디입니까? 이천에 있는 그쪽에서 지금 평택까지 오는 거는 노선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이천에서 이천 쪽에서. 부발 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발에서 평택까지 예. 부발선. 예, 평택 부발선은 지금 예타 이제 끝나가지고요. 예. 예,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그럼 연결이 되면 결국은 안중역에서 강릉까지 가는 노선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위원님. 이윤아 위원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의 지금 3회 추경까지 예산이 얼마죠? 세출 예산은 697억 정도 됩니다. 네, 697억. 그 특별회계 제외하고 일반 그 세출 예산의 3.25% 정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도시국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직제 개편이 되면서 조직 개편되면서 스마트 도시과로 도시재생과가 미래 도시 전략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지금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도시전략국 재개편되면서 융화롭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희 시 뭐 100만 특례시 미래를 내다보면서 큰 사업들 이제 위주로 저희 국에 편성이 됐고 지금 1년여 가까이 이제 좀 못 미치긴 했지만 지나면서 쭉 제가 봤을 때는 사업들이 되게 역동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뭐 과장님들 역량도 출중해서 나름대로는 성과도 있고 앞으로 이제 그 각종 국가 공모 사업이나 저희 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3회 추경이 한 35억 정도가 이제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감액되는 거 빼고 이렇게 또 추가되는 거 보면 스마트 도시과의 스마트 시티 조성 국비 42억 그 지원 사업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죠? 그거 이외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야 뭐 당연히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거고요. 한 두세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첨단산업 페스티벌 사업 이게 직제 개편되기 전에 도시국 시절에 이건 아니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그 한마음 페스티벌 그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그 전에 처음 사업. 예, 처음 사업입니다.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요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취지가 저희가 그 산업부에서 발표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그 산업 단지 특화 단지 지정을 위해서 세웠던 거고요. 그 특화 단지 지정을 12월 26일 날 발표를 했고 공모를 저희가 5월 말 정도까지는 산업부에서 지정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당초보다 한 2달이 늦어진 7월 20일에 발표가 되면서 2달간 정도가 더 늦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전략적으로 5월에 지정이 받으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서 하반기에 페스티벌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구상을 했던 내용이었는데 7월 20일 날 2달이 늦어졌고 또 그거에 따른 후속 계획, 세부 계획을 연말까지 좀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사항이 좀 많아진 거고요. 또 변명으로 더 말씀드리면 국토부 산업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그 박람회 개최가 좀 많아진 이게 겁니다. 전액 12 사업 아니에요? 예, 전액 12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 뭐 어디 따로 뭐 별도 지시를 받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가요? 별도 지시는 없었습니다. 없는 그런데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자체적으로 예.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건데 이게 타지 자체는 지금 이런 페스티벌 하고 있어요? 타지 자체는 어떻습니까? 페스티벌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 14페이지 8번을 보시면 경기도와 수원시가 이런 패키지 산업전 저희보다 좀 더 큰 규모로 계획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가 먼저 준비를 하다가 경기도하고 협력을 해서 저는 이제 사실 이거 보면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이거 예산을 처음에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는 게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한 거죠. 맞습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산업진흥원에 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처리를 실행하는 거죠. 예, 실행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수요 예측도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뭐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이게 다른 전시회 관련해서 중복 개최가 돼서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고 뭐 참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거는 변명도 이런 변명이 좀 어처구니 없는 변명 같습니다. 내년에 하실 겁니까 이런 사업? 내년에 하시지 마세요. 내년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안 일단 올리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런 행사에 많이 참석해서 좀 노하우를 뭐 열심히 쌓고 열심히 노력들은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게 이따 탁상행정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또 심의해준 또 시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이런 사업 추진, 특히 신규 사업 추진하실 때에는 수요 예측도 정확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사업 실행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철도 유유부지 활용 사업 1억 5,200만 원이 다 필요한 사업이죠. 1차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초기 용역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철도 유유부지에 대한 그 일반 시민분들의 그 수요 욕구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택 관내에 있는 철도 유유부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판단은 좀 나오진 않는데 현재 주로 쓰고 있는 거는
세교동 쪽에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도 있고요. 그리고 공원으로 쓰는 부지, 서정동 쪽에도 공원으로 쓰는 부지가 있듯이 현재 지금 전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주민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고 이제 시작을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때 이제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그때 이제 조금씩 조사를 해서 뭐 사용 가능 여부 같은 거를 판단해서 통보를 해주셨었던 거죠. 예, 현재까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결국은 뭐 철도 유휴부지면은 철로 변 고가 및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활용을 하시는 건 좋은데 또 다른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계에 있는 유휴부지 경계에 있는 일반 그 토지주나 건물주들과의 어떠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용역 그 결과에 좀 담으셔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용역 사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위원님.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에 대한 것 중에 지금 6,8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학교가 이제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많은 그 어려움도 있고 계획에 대한 어떤 수정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라온 것 중에 보면 그 국제학교 설립 업무 수행 관련 여비하고 그다음에 여비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식비가 85만 원씩 3명 3회 해가지고 765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정액이 2,400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한 반 정도가 넘게 이제 올라왔어요. 요구액이 3,540만 원이. 그럼 나라가 변경이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외 업무 그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이제 등급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하루에 이제 식비 그리고 숙박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수라든가 횟수가 좀 조정은 될 수는 있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산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당초 예산에 2,400을 세워서 그 예산 가지고는 5월 달에 저희가 미국을 방문하는 데 사용을 했고 앞으로 2번 정도는 더 미국을 방문을 해야 돼서 추가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월 달에 미국을 다녀오셨을 때 그 예산을 기준 삼아서 지금 2회를 더 가시는 거에 대해서 3,54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상지는 이제 바뀐 게 아니고 미국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단 초청 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들이 이번에 처음 들어오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 분이 들어왔었고요. 네. 예, 10월 달에 이제 대규모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인데 여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올리기 전에 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명수라든가 시기가 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계략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올린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10월 달에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10월 달에 오는 것과 네. 그다음에 오는 거는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네. 이제 명수라든가 누가 오는지 이런 부분은 좀 조율을 하고 그 있습니다. 부분은 픽스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차량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궁금한데 210만 원 이외로 지금 420만 원을 계상해서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이럴 때는 관용차를 쓰지 않습니까? 그
관용차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는데 네. 또 이분들의 일정에 따라서 이제 서울 또 현지에서 새벽부터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임차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임차를 하는데 210만 원씩 2회예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희 직원들이 그 업체에다가 좀 예산을 견적을 좀 받아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단가나 이 부분은 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210만 원 1회 쓰는데 210만 원씩 2회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여유 있게 잡느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밑에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건인데요. 지금 이제 항목을 좀 바꾸셨어요. 네, 바꾸셔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 2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이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처음에 이게 이제 지원 공모사업 그 사업 개요를 보면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부를 제작하셔서 홍보를 하셨고 몇 부가 모자라서 항목을 바꿔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홍보물에 대한 이제 세부 그 매수라든가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또 별도로 좀 설명드리겠고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감액을 한 부분 같은 경우에나 이렇게 적은 금액도 증액을 해서 올라오실 때는 분명히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해서 들어오실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게 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금액이 아니라 저희들이 뭐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홍보비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던 사업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에 대한 어떤 그 목적이 달성이 돼서 이 부분에 추가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200만 원이 남아서 이거를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그냥 이렇게 쓰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여기 예결위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라면 리플렛 제작하고 홍보비인데 과연 몇 부를 제작을 하시기 위해서 이걸 올리신 겁니까? 그러면 그것만 여쭤볼게요. 그 일단은 이제 기존에 운영하면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네네. 저희가 그거는 이제 밑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네 500만 원을 이제 수립을 했었는데 이 항목은 이제 실제 강사비라든가 아니면 수고하신 분에 대한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제 운영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뭐 Y 배너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렛 제작이 필요해서 요거를 이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앞으로 이 홍보를 좀 물품을 좀 제작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무관리비가 예산에 좀 잡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이 지금 사업의 필요성, 투자 효과에 홍보물 제작 지원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리플렛하고 홍보비가 없었다? 이거는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외 투자 유치 설명에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이제 그 9,500만 원을 전액 추경해서 감액을 하시고 이거를 조금 더 설명에 치중을 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써보겠다라고 해서 5,500만 원을 올리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보니까 코엑스하고 킨텍스, 수원 컨벤션 센터 등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시작하는 거, 10월 24일부터 시작하는 거, 11월 8일부터 시작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작년에 이제 계획했던 거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실 건지 설명회를 하실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은 이제 전에는 저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직접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그 예산이 이제 투입이 못 됐던 거고요. 행사 자체가 다 전면 취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산이 투자유치 설명회였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예산을 박람회 참여로 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더
그 8월 30부터 9월 1일까지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한 6개 부스를 활용해서 저희 시의 반도체라든가 투자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한 120여 개 기업들이 와서 컨택하고 또 그 산업단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보고 저희가 하반기에도 그러면 추가로 좀 더 북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홍보 활동을 더 해야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 아시겠지만 소부장 뿌리기술대전이라든가 한국전자전, 반도체대전 이런 행사들이 꽤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의사를 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부스를 배치하고 산업진흥원,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서 향후에 저희 시 안에서의 어떤 반도체 분야에 대한 그런 소 그룹을 만든다든가 그 사업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좀 참여를 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확보액에 4천만 원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상반기에 그 참여를 한 거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하나를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예, 예. 자, 지금 이제 이 자료를 하실 때 그 현장의 자료를 여기다 첨부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예, 예.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하실 때 참여했던 부스라든지 내역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몇 컷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자, 하겠습니다. 지금 예, 예. 4천만 원 갖고 8월 30, 31일, 9월 1일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해서 이 예산 4천만 원을 쓰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나머지 참여가 3건이에요. 예, 예. 3건인데 5,50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되겠습니까? 날짜도 상당히 길던데. 예, 예. 그래서 8월 30일부터 9월이 4천만 원을 다 쓴 건 아니고요. 남아 한- 있겠죠? 예, 남았습니다. 2,2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그래서 나머지 예산에다가 그 나머지 행사 3군데에 참여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투자 유치에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반도체 특화단지 되면서 그 다른 인근 시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 시에 이전을 해오거나 증설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기업은 증설을 하고요. 또 저희한테 그러니까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또 통과시켜 주신 기업 투자 유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평택의 좋은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산업단지 이제 지금 분양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예. 홍보를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고요. 홍보를 해서 성과를 얻으려면 연계된 부서하고 탄탄한 그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평택의 메리트, 평택에 꼭 와야 될 만한 이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조례적인 부분을 잘 짚어서 그 부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좀 얻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참여예산 주민협의체수 변동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1,500만 원을 감액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상반기 도시대상 대학 운영하는데요. 도시대상 수료 인원이 26명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인원이 그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인원이 적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삭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들이 그 주민협의체의 도시대상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신청하는 신청 명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명수 적은 만큼 인원을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평택 시민 사업 그러니까 그 주민협의체나 이런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대상 대학을 운영할 때 협의체나 시민들이 도시대상 대학을 수료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 인원이 이제 연도별로는 그 저희들이 그 2019년부터 했었는데 19년부터 뭐 한 60명대에서 70명대 많게는 77명 정도 작년 같은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
근데 올해 상반기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료 인원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26명이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남아서 그래 이번에 일부 삭감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예산에 지금 그렇게 써서 올라왔고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주민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신청 인원이 적었다는 말씀. 그러니까 왜 적은 거 같냐고요. 적은 이유가 뭔 거 같냐고요. 지금 19년도에는 예. 60명에서 77명까지 신청을 했는데 예. 23년도 상반기에는 왜 26명밖에 신청을 안 한 거 같냐는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이 그 주민협의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우리 이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니 거기에 참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다 합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이전까지 이제 우리 그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면서 이전까지 그 교육생이 이제 졸업한 횟수도 많고요. 그래서 재신청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은 그래서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거 사업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니까? 안 하지는 못하고요. 조금 줄여서 그래서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도시재생대학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방향을 잡고 홍보를 할 건지 이 도시재생대학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시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수료생이 많아서 전체 수료생이 그렇다고 해서 몇만 명, 몇천 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적극성을 띄어서 홍보를 하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는 예산들이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나 이런 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스마트 도시사업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6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들어오셨어요. 협의회 요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스마트 도시 협의회 인원이 전체 25명입니다. 거기에 공무원 6명, 의원님들 3명, 관계기관 3명, 그다음에 전문가가 13명입니다. 네. 전문가들 그 대상으로 해서 협의회를 개최를 하면 운영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그 협의회를 좀 적게 운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반기에 2회를 했습니다. 전체 6회를 계상을 했는데 상반기에 2를 해서 하반기에를 생각해 보니까 2회 정도만 개최하면 될 것 같아서 2회분만 삭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알아서 잘 감액을 하신 부분이시네요. 불용 처리 안 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최선자 의원입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목 변경을 하여서 이제 200만 원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 공동체 지원 사업이 각 그 아파트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평택의 전체 아파트가 몇 곳 중에서 몇 곳이 신청을 해서 몇 곳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23%의 지금 집행률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아파트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좀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을 다세대의 마을 쪽으로의 어떤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실 계획은 앞으로 또 있으신지,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앞으로 이걸 확대할 예정이나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공모 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거 형태 한 70%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그 신청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 보면 그 이제 신청엔 한 20여 개의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17개, 이번에도 17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마을 공동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매년 초에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 해가지고요. 한 20여 개 그 마을 공동체를 이거와는 별개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부분이 지금 성과가 있어서 앞으로도 좀 저희가 개수라든가 지원을 좀 늘려 나가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이고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을 간의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서로 이웃 간의 소통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큰 행사에 많은 돈을 비용을 들여서보다는 이렇게 마을별로 공동체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중복되어서 나가는 그 아파트는 혹시 있었나요? 지금 현재 그 지원을 저희가 이제 3년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3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다른 주체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신청할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복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중복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함께 연결은 해서 하지만 중복된 아파트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신데 그럼 확대를 했을 때 이거를 해 나갈 수 있는 직원이 진행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거를 확대를 하다 보면은 무엇이든지 그 인원 부족으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럴 때 그 과에서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이제 그 직원을 늘리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직원들의 이제 업무 부담이 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제 전문성과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그 임기제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임기제 플러스 더 추가적으로 임기제 그 직원분들을 채용을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시라는 네, 그래서 얘기인 총 거죠? 정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한마음 페스티벌에 금액을 삭감을 해서 국외 투자 유치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14쪽 보면 쭉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홍보를 통해서 투자 유치 성과의 목표를 두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경기도는 당초에 이제 임기 내 100조를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경기도지사님.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40조를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유치는 여러 가지 외투 기업도 있고 국내 기업도 있긴 한데 저희는 사실상 그보다는 아직 지금 목표 설정을 준비 중에 있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서 당초에 삼성이 한 팹당 30조 원 정도가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7기, 8기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15조씩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30조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네, 그 제가 이제 예,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목표 설정을 했어요. 투자 예, 예. 유치를.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했을 때에는 홍보를 하고 이랬을 때에는 저희 평택에도 어떤 투자 유치의 목표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이게 적극성과 의지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목표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타 지역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는 목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예, 예.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서현 스마트 시티 도시의 이제 공모 사업을 저희가 했던 거죠.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을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모 사업 내용이 무엇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추경에 40 국비가 42억 들어오고요. 42억이고 12가 5억으로 이제 증액돼 있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모 사업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는데 예, 예. 그러한 어떠한 내용으로 이거를 선정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답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공모 사업할 때 그 7가지 패키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그린 빌딩 녹색 건축 에너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한 건 하고요. 그린 워터 방류수 크레딧으로 한 건 하고요. 그다음에 그린 포레스트라는 제목으로 한 건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린 리우즈 자원순환에 대한 거를 한 건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린 시티즌 시민 경제 플롯 및 통합 앱을 까는다는 그런 였고요. 여섯 번째는 그린 풋프린트라는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그린 허브라는 7개의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제 7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7가지 중에 이제 앞으로 이거를 사업을 진행을 이제 하실 텐데 산업 방류수 활용 그린워터 글로벌 인증을 추진하겠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개의 지금 과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 건축도 있고 생태화천과 뭐는 푸른 도시 사업소 지금 보니까 저희 뭐 환경부 여러 가지를 이제 협업을 해서 해야 될 텐데 예, 예. 이러한 그 사업을 이 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칸막이가 아니라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이러한 협업하는 그 과하고 모여서 앞으로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셨는지 몇 개의 과가 협업을 해야 되는지 좀 답변드립니다. 요번에 그 예산에 그 국비가 42억은 국비 이게 국비 12, 50대 50 매칭비입니다. 근데 42억 예산이 왔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은 12는 5억 올렸습니다. 무슨 5억을 왜 올렸냐면 설계비가 10억 정도 생각을 제가 해서 그 지리한 답변은 그게 아, 예. 아니라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하면 용역을 해서 그때 할 때 그때 관련 실과소 협의해서 환경, 녹지, 일자리 아니면 그런 거를 전체적인 거를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시 이제 용역을 할 때 그때 이제 협의를 같이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하겠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7가지 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그 산업 방류수 활용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건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그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방류수 있습니다. 네. 그 방류수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고덕이나 아니면 그 한박산공원, 배다리공원 그 가로수를 그 물을 준다는 그런 겁니다. 아,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나오는 그 방류수를 가지고 예. 가로수에 가로수에 그 라인을 깔아서 라인을 깔아서 관수를 깔아서 관수를 준다는. 그럼 삼성전자에서 지금 현재 폐수 처리에서 나오는 그 방류수가 예. 온도가 37도인가요? 31.8도입니다. 32도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그 가로수의 관수를 통해 주는데 그 가로수들에 대한 적합한가요? 그게 적합할 수 그거를- 있는 데이터나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 가로수 이게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일반 나무 종류 같은 경우는 28도에서 32도 정도의 온도가 적정 온도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31.8도이기 때문에 가로수에 물 주는 데는 문제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삼성전자에서 예 31.2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평택에서 이거에 대한 그 방류수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저희들이 그 방류수 나오는 온도를 측정을 하고 저희 평택에서 측정을 아니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의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 저희들이 그 평택시에서 그 방류수에 대해서 31.8도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또한 검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다는 얘기죠. 평택시 자체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그 온도가 있을 때 지금 가로수를 평택시에 전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 삼성전자에만 믿지 말고 저희 평택시 자체에서도 그 방류수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삼성전자에서 자료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모 사업 할 때 저희들이 그 시연회를 했습니다. 시연회를 할 때 그 물을 어떻게 주고 온도가 어떻게 되고 다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방류하고 있는 그 물의 성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택시에서 검증을 한 어떤 그 증거 자료가 있나요? 그러한 물의 성분에 유해 물질이 있을 텐데 그 유해 물질로 인해서 지금 우리 평택의 모든 가로수에게 지금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물 성분에 대해서 평택시 자체에서 그거 저희들이 그 처음에 공모 사업 할 때 그 성분이나 이런 거는 다 검증을 했고요. 그럼 검증한 거를 그러면은 데이터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나무에 유해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거까지 데이터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끝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잠깐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할 때 이게 국제 학교와 연계되거나 파생되어지는 산업이 적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이제 외국 교육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온다면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최대한 좀 실익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서로 간에 제안한 내용들을 직접 와서 확인하는 자리이니까 조금 더 준비 잘 해주시고 또 가을에는 저희 평택시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평택의 문화를 조금 더 체험하고 좀 다양하게 평택에 대한 매력을 좀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도시과에서 아까 강정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 CCTV 통합 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에서 이 라이선스 구입은 23년도 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2년도에 본 예산에는 좀 담겼어야 되지 않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선스 구입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본 예산에 안 담겼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정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추후에는 좀 빠짐없이 본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철도 유유부지 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유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용역 사업에서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용역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밑에에 보면 서정역에서 송탄역 도시재생과 연계한 철도 복개 및 공원화 방안 구상에서는 송탄역까지 말고 송탄역 위에 보면 신장동과 송북동을 연결하는 곳이 좀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좀 주시기도 하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용역이 될 때는 구간을 조금 그 북부 구도심 끝쪽까지 한번 조금 용역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